누가 지강인가 두둥, 누가 최강인가 두둥, 진정한 중화 최강 천하무쌍은 누구인가 두둥. 역사를 알기에 그 끈 역시 선명하건만 아직도 정점에 도달한 최강자는 쉽게 단언할 수 없기에 한번 준비해봤나이다. 킹덤 공식 무력 능력치 기준 최강자 탑10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학 서당 KPI군 한량총수입니다. 선조들의 원한을 풀어줄 자, 태생부터 산족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산족의 왕, 지인 신6대 장군 제4장 양단화. 거칠고 야만적인 산족의 수컷들을 전부 매료시킬 정도의 화려한 미모, 날렵한 체격에 어울리는 날카로운 이도류와 천부적인 감각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양단화. 태생부터 영특한 실력을 뽐냈던 양단화는 일찍이 산족의 패자로 군림한 만큼 무력 수치 역시 그에 걸맞는 95입니다. 95의 무력부터는 대장군으로서 부대를 직접 지휘하며 선두에서 상대 장군의 목을 가볍게 딸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선봉에 서서 적장을 도륙내는 90에서 94 무력 라인업들인 연파에게 하늘이 선사한 검 윤호, 초의 대머리 임무군, 황기의 짐승 제노 정도는 하나만에 찢어 밝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양다하는 왕권 탈환 작전을 시작으로 합조구 에피소드에서도 퇴각하는 이목이 이끄는 조군을 이지하게 격퇴했으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업 공략전에서조차 견윤군의 장수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등 95 다음 묵직한 한방을 보여주죠. 하지만 무력 수치에 따라 경력에 따라 덩치도 커지는 것이 킹덤 세계관인지라 특유의 여리여리한 체격과 주로 전략 전술적인 면이 부각되는 양다나이기에 약체로 억가당하고는 있지만 무력 수치 95인 양다나 12. 생선님 95의 동일 장수들도 많은데 양다나를 고른 거 지휘력 때문에 그냥 제 취향이라서요. 양다나 수하 족장들이 양다나의 가랑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발정난 새끼. 진의 괴조 왕기의 후임 진 신6대 장군 제2장 휘릭휘릭 등 중세 프랑스 제빵 장인 같은 기묘한 왁구의 등은 왕기의 만담 듀오로서 첫 등장한 탓에 저평가 받았었지만 왕기 사후 왕기의 정식 후임으로 활약하면서 결코 왕기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증명한 등의 무력은 양다보다 1 높은 수치인 96입니다. 96의 무력부터는 본격적으로 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대장군 수하에 선봉 돌격대장 2명이 동시에 덤벼도 큐큐큐큐 하면서 컨디션 좋은 날에는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준의 무력입니다. 실제로 등은 마양 전투에서 조군을 순삭시킨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왕기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부터는 나선의 그 길을 기바로 휘릭휘릭 쾌검을 휘두르며 본격적인 무쌍록을 펼치죠. 합종구전에서는 초나라 장군록을 펼치던 대머리 임무군을 가볍게 압도, 10호성 전투에서는 한기가의 일기토 단행 이후 오복면의 책략을 간파하고 압도적인 돌파력으로 10호성의 승리와 함께 수호왕생포, 그 다음 행보로는 개같이 똥을 싸버린 황기와 왕전의 주태를 수습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에서 한나라와 공주님까지 정복해버리는 등 왕기의 그늘에 가려진 것과 더불어 정식 후계자인 신세대 경험치 먹이느라 초반을 제외하며 일기토 실력을 발휘한 묘사는 적었지만 그래도 진 6장의 위험을 보여준 등은 무력 수치 96으로 9위. 전설의 암살 집단 치우 강씨 일족의 후계자에서 비신대 이신의 부장으로 거듭나는 강회, 일족의 축제에서 율법을 어기고 언니를 비겁하게 죽인 원수 유련을 찾기 위해 배회하던 중 전쟁에 참여하여 우연히 신과 인연을 쌓게 되면서 비신대의 부장으로 성장하는 강회, 회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미모와 치우 강씨족의 정통 후계자다운 미친 암살 실력을 가진 강회의 무력은 96 플러스 득대 알파입니다. 주인공 보정된 이신의 무력 따위는 진작에 뛰어넘었으며 왕기의 정식 후계자이자 6대 장군인 등보다도 높은 수치죠. 그리고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공식 능력치가 21년 7월에 발행된 공식 가이드북 3권이 기준인지라 25년 8월 현재 연재분을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강해를 일기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박난, 목무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축제에서 살아남은 유련, 격파, 계맹군과의 전투에서 빠른 판단력과 미친 돌파력으로 하류초를 위해 부장 순조 납치, 오복면과의 전투에서 본진 급습, 흑양 전투에서 유동을 일기토로 제압, 순간적으로 무신 박난을 압도한 전적 등 특히 암살을 제외하고서라도 무무를 통해 신을 강림시키며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조차 순조롭게 장군의 목을 딸 수 있는 무력을 가진 96 플러스 라지 알파인 강해는 8위. 100명이 넘는 장수의 목을 베어낸 강장, 위나라 활용칠사, 최후의 생존자, 계맹, 왕기, 목무에 버금가는 규격 외의 체격, 관운을 연상케 하는 길게 늘어뜨린 수염, 얼굴에 깊게 패인 흉터로 수많은 전장을 헤쳐온 관록을 느낄 수 있는 계맹의 무력은 97입니다. 무력 수준 97부터는 단순한 무의 충돌, 일기토시 패배한다는 가정은 스스로도 적군도 하지 못하는 경지입니다. 상대가 중장병 기마대라 할지라도 특수능력 가미야 깍둑썰기 칼질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으며 설령 장군급 2명이 연합하여 적이 퇴각한 자신을 추격해오는 상황에서도 역으로 반갈죽 내버릴 수 있는 무력이죠.
이런 무력을 겸비한 위활용칠사의 계맹은 14년간의 기나긴 투옥 생활 뒤 처음으로 참여한 정옹전투에서 칠사 중 무력 최강자다운 묵직한 한방을 이신에게 선사하며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죠. 특히나 계맹은 기존의 맹장들과는 달리 무릇 전장을 강자가 약자의 유리한 장소라고 인식한 존재이니만큼 담대한 화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위룡칠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과거 그 연파와 왕기조차 자신과 일기토를 피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한 무력 수치 97인 계맹 7위. 그리고 이 새끼 은근 똑똑한 게 발정난 짐승 같은 놈이 하루초가 비용신인 걸 알고 순조랑 고민도 안 하고 바꾼 거 보면 사실 의외로 책사일지 믿었던 그것에 배신당한 만국의 대장군, 십호성의 성주 만우, 목물을 능가하는 육덕진 몸매, 정신상태가 엿보이는 광기 어린 초롱이 눈빛, 레게 머리를 한 호탕한 전쟁광. 십호성의 주인 만우의 무력은 97입니다. 과거 백이라는 소국을 지키며 수호시라 칭송받았었지만 결국 압도적인 체급차에 밀려 조국은 초나라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게 만우는 나라를 잃게 되었지만 끝까지 항전을 이어갔고 피로 피를 씻는 전쟁 속에서 자신이 어느샌가 백나라 백성들을 섬멸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전까지의 스스로를 죽이고 초나라에 투항합니다. 이런 아픈 과거가 있기에 만우는 오로지 허물로 채워진 마음을 전쟁에서 푸는 미친 괴력에 귀염둥이 눈깔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무력이 고작 97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대가리를 깨며 각성에 성공한 육장 목물을 상대로 고작 한 팔로 창을 휘두르며 그 거구의 목물을 가볍게 날려버리는 괴력을 선보였기에 같은 97이지만 만우가 6위. 그래도 공식 능력치인데 벨붕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도 워낙 일방적으로 목물을 갖고 노는 것으로 묘사된 탓에 팬들 사이에서도 여러모로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하라 센세 딴에는 아마도 만우를 통해서 향후 목무와 창평군 사이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떡밥을 흘리기 위해서다. 그냥 그날 목무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 모든 걸 포기한 만우의 무가 허무에 의해 버프된 거다 등등 다양한 설이 돌고 있으니 우선은 일단락된 두 사람의 추후 2차 일기토가 나와야지만 비로소 이 떡밥의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의 육장들과 함께 전설을 써내려가 조나라 전삼대천 연파, 전장의 열기를 아로새긴 듯 이글거리는 눈빛, 왕기 목무에 뒤지지 않는 우마우마한 체구, 죽어도 전자에서 죽겠다는 염원을 지닌 조국 조나라에 버림받은 비운의 삼대천 연파의 무력 수치는 97입니다. 앞서 말했듯 97부터는 설령 자신의 지휘관이 벽이라 할지라도 적군을 혼자서 도륙내버릴 수 있는 수준의 무력이죠. 그렇기에 97의 무력부터는 돌격, 퇴각, 휘하 병사들의 죽음만 있을 뿐 본인의 패배나 죽음 따위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이런 무력 수치에 걸맞게 연파는 조나라 도양왕의 명을 받고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온 후임 대장군 악승을 고작 8천의 군사로 제압하며 진의 육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 3대천의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후에 위나라의 망명하에서는 진군 총사령관 몽호와의 전투에서도 그의 부장 기전파목 왕전의 계략을 가볍게 간파하였으며 나아가 몽호가 수십 년간 오직 연파만을 위해 준비한 함정과 미로 역시 모조리 깨부순 뒤 본진에 있는 몽호의 왼팔을 말머리째 도려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공적에도 불구하고 몰려오는 진의 원군에 의해 급하게 화친을 맺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면서 사실상 연파는 패배 아닌 패배를 겪게 되죠. 이처럼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현 조나라의 3대천 이목조차 자신을 포함하여 정면 승부에서 연파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평과 패배 속에서도 연파의 전략과 무력은 빛이 났기에 패전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에게 무지성 서킹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킹덤소 진짜 명장인 연파의 무력은 97로 5위. 중환을 호령한 천하대장군, 진전 6대장군, 진의 괴조 왕기, 쉽게이스러운 육감적인 입술, 정체를 알 수 없는 세 갈래 수염, 남자의 엉덩이를 노려보는 것 같은 음흉한 눈빛으로 왕기 장군이 보인다면 킹덤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오도록 해라. 애송이. 주인공 이신에게 진정한 천하대장군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준 진짜 남자, 신육장 등의 주군, 전략, 무력, 카리스마, 인품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무결점의 완성형 대장군. 왕기의 무력 수치는 98입니다. 사실 98 정도가 되면 단신으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장의 화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진의 계조로 명성을 떨치던 당시에는 적군은 그저 왕기의 이름만 들어도 성문을 열고 항복했을 정도니까요. 이런 왕기는 주인공 이신의 스승답게 박남몬이 평생의 사랑인 규의 목숨을 앗아가자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 단칼에 박나를 처단해내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죠. 비록 소왕 사후에는 잠깐 은퇴하지만 이후 이목이 박나를 데리고 전장에 복귀하자 왕기는 과거를 묻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무력 100+의 박랑가의 일기토에서 진의 괴조다운 천하대장군의 무를 보여주며 승리를 거머쥘 뻔한 왕기의 무력은 98로 4위. 그런데 생선님, 랑카이 따위가 99인데 왕기 장군님이 고작 98? 야스 선생은요, 왕기 이름도 제대로 표기 못했는데 두 자릿수 넘어간 숫자라고 제대로 계산했겠냐?
하늘의 변덕으로 태어난 초월자, 그저 초월자의 책무를 다하는 사내 중의 사내, 초나라의 대장군 한 명, 최강이나 누구인가? 두둥. 초나라의 대장군을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둥. 초월자의 책무나 무엇인가? 두둥. 하늘의 변덕으로 태어난 강자의 사명에 따라 진나라 따위가 주왕에 맞이 않던 6대 장군 제1의 괴력 고걸 왕을 일기토에서 개박살낸 전적을 지닌 한 명의 무력은 왕기보다 1 높은 99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무력을 지닌 한 명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초에서 대장군에 오른 장수답게 합종군전에서 초의 총대장으로 활약하죠. 그리고 자신의 본진으로 돌격해온 목무와 일기토에서 중화 최강을 놓고 격돌합니다. 먼저 목무의 우람한 사이즈를 보고 흥분한 한 명은 자신 역시 뒤지지 않는다고 자랑하며 우람한 대추를 꺼내들고는 거구의 목문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일기토로는 감히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만 같던 목무가 압도당하는 모습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몽염을 제물로 바쳐서 한 명의 빈틈을 유도해내는 재치있는 목무의 플레이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개대가리가 화려하게 으깨지며 한 명 아쉽게 패배. 그렇지만 초반에는 확실히 중화 최강의 무력을 뽐냈던 한 명이기에 99의 무력으로 3위. 천하 최강의 길을 걷는 남자 진현 6대 장군 제1장 진나라 무의 상징 목무, 여보리 사주 중 한 사람이자 대장군 백로 몽호의 아들답게 우직하게 무의 길을 싫어하는 목무의 무력은 100입니다. 최고치의 무력인 100부터는 그야말로 세계한 최강자급의 무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나라 놈들의 전투력에 대해 설명할 때 6장급이다 하는 것처럼 이제 덩치 혹은 무력의 기준으로 분류되며 특수한 상황에서의 퇴강만이 있을 뿐 일기토에 의한 패배는 있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등장 초반 목무는 너무 우직한 성품이었던지라 못모르고 무지성 진격만 하다가 자기가 과거에 유물 취급했던 왕기에 의해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된 걸 계기로 더욱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각성한 목무의 무가 정점에 이른 것은 합종군전 초나라의 총대장이 한 명을 상대로 고전하자 기다렸다 한 듯 자신의 아들 몽염을 고기방패로 세워 한턴 버텨내며 한 명의 빈틈을 파고들어 승리를 쟁취해낸 싸움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목무는 어느새 무의 기준으로 우뚝 섰지만 이후 만우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무력이 일기토 승패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굴욕을 겪은 목무의 무력은 어쨌든 100으로 2위. 딸피 상태의 이목이 득템한 초나라 3대천 무신호소인 박난, 고인물 전용 누더기 망토, 킹덤 내에서도 이질적인 유독 거대한 체구, 얼굴에 깊게 새겨진 흉터를 한 채 무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구도자 무신 박난몬, 욕망은 버린 채 오로지 궁극의 물을 실현하기 위한 구도자였지만 이목의 페로몬에 홀리게 되면서 중화에 개입하게 된 박난의 전성기 기준 무력은 100+입니다. 이처럼 100이 넘는 무력은 그야말로 세상에 현현한 걸어다니는 재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무력 94의 구육장 규, 무력 95의 본능형의 극치 표공장군, 무력 91, 93 플러스 득대 알파의 비신대 신, 무력 96 플러스 득대 알파의 비신대 강해까지 일기토로는 절대 패할 수 없는 경지에 오는 강자들을 상대로 절대적인 힘의 격차를 보여주죠. 하지만 정작 자신보다 약한 무력을 가진 왕기한테는 1차전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한 것을 넘어 2차전에서도 왕기에게 또다시 개같이 패배할 뻔하지만 왕기가 활을 맞은 탓에 승리당하게 되고 이걸로도 모자라 너희의 무대의 전장에서 벌어질 운명인 줄 알고 죽어라 라며 정신승리까지 시전한 탓에 무신이 아니라 그냥 병신이 연이하는 조롱만 오지게 듣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무력 수치가 다 구라핑이었단 건가요? 구라핑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무력이란 정확하게는 일기토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90대 중후반의 무력 보유자부터는 이제 정신력이나 각자 짊어진 가치 및 싸움의 이유에 따라 강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독한 구도자로 사람과의 연을 부정하고 사람 그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모순점을 가진 도의 길을 추구했던 박난이었기에 무력 100+의 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의 깊은 유대를 믿고 자신과 맺은 연을 모아 자신이 보다 강한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안고 싸웠던 표공, 왕기, 이신 등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박난은 자신보다 약했던 이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하고 끝내 자신의 대척점이었던 신에게 목을 따르게 된 것이죠. 분명 무의 극치에 도달했지만 인간이지만 인간다움을 저버리고 사람의 유대를 저버렸기에 초월자라는 환상 속에 사로잡힌 탓에 진정한 최강은 될 수 없었던 100+의 무력을 자랑했던 박난 1위. 수십 수백만의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무력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킹덤을 볼 때 가장 피를 끓게 만드는 것은 무력과의 충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기토이기에 준비해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